대부분의 남성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자는 가장 잘생기거나 돈이 가장 많은 남자를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신비를 일깨워주는 남자 곁에 남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를 무의식적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내면, 세계에 숨겨진 일부를 비추는 사람에게 끌리게 만드는 무언의 힘, 바로 그곳에 비밀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지를 가진 여자는 조건상 완벽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영혼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 남자는 경쟁하거나 절망하지 않으며 모든 메시지에 서둘러 답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그 사실이 그를 잊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모든 관계가 하나의 거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며 진열장처럼 행동하지만 진정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는 남자는 여자가 그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녀의 무의식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감정적인 거울이 되십시오. 만약 당신의 내면 일부가 이미 이것을 눈치채고 있었다면 당신은 이제 다른 차원에서 게임을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이 영상에서는 그녀가 당신을 쳐다보는 것을 넘어 당신을 선택하게 만들 심리적 힘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로 결정하는 여자는 당신을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으로 결정하는 여자는 결코 당신을 놓지 않습니다. 그녀가 어떤 메시지를 받든 그녀의 주변에 얼마나 키가 크고 성공적이며 유머러스한 남자들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여자는 논리로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로 선택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진정한 끌림은 무의식에서 피어납니다. 그것은 여자가 눈으로 보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느끼지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남성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가장 착하고 가장 세심하며 가장 완벽한 남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 속에서 여성의 감정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감지하지만 결코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을 희생시킵니다. 바로 신비로움입니다. 여성의 무의식은 즉각적인 안정감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원형과 연결되는 불꽃, 즉 강렬한 감정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상기시켰듯 외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직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가 가장 잘생긴 사람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 동안 그녀는 나머지 9명의 구원자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자극에 반응합니다. 바로 그녀 자신의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감정적 메아리입니다. 여자는 자신을 우상화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녀의 미지의 일면을 비추고 내면의 세계를 밝히며 그녀가 억압하고 있는 것을 투사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그저 또 하나의 읽힌 메시지, 잊혀진 또 다른 이름 중 하나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성, 내면의 힘, 그리고 여성의 심리가 무의식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 영상은 얄팍한 잔기술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남성적 에너지를 활성화할 준비가 된 10%의 남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먼저 선택할 때 그녀 앞에서의 당신의 존재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그녀는 당신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녀의 가장 깊은 무의식 속에서 일깨우는 무언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왜 여자가 더 잘생기고 돈이 많고 카리스마 넘치는 10명의 구원자를 두고도 별로 노력하지 않는 듯한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운도 마법도 아닌 깊은 심리학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종종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투사하는 무의식적인 이미지와 사랑에 빠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투사는 우리의 상처 채워지지 않은 욕망, 그리고 내면의 원형에서 피어납니다. 그녀는 당신이 하는 행동에 매혹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녀의 세계 안에서 일깨우는 것, 당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돌려주는 거울 속 모습에 매혹됩니다. 9명의 남자가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할 때
내면의 게임을 이해하는 10번째 남자는 싸우지 않고 관찰하며 기다리고 전혀 다른 주파수에서 진동합니다. 이 게임은 가장 잘생기거나 가장 세심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무의식 속에 감정적으로 잊을 수 없는 무언가를 불태움으로써 승리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반복해서 말하거나 항상 만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은 당신을 그저 11번째 숭배자들의 줄에 세울 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모든 남성의 내면에는 여성성의 화신인 아니마라는 원형이 살고 있으며 모든 여성의 내면에는 남성적 형상인 아니무스가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남자가 의도치 않게 여성의 심리 속에 있는 그 아니무스를 강렬하게 구현해낼 때 여자는 마치 예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의 존재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비이성적인 끌림을 느낍니다. 그것은 칭찬이나 미리 짜인 각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존재감, 감정적 깊이, 그리고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나의 충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라고 전달하는 무언의 진동에서 그것은 나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여자는 가장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진정성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 여자는 자신을 공주처럼 대해준 남자보다 가장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전 연인에게 더 얽매이는 경우가 많을까요? 전자가 깊은 흔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뇌는 미지근한 기억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이고 살아있으며 잊을 수 없는 감각들만 저장합니다. 나머지 9명이 이상적인 남자친구가 되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은 그녀가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지 못하는 감정적인 경험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로운 관계나 조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깊이, 즉 그녀의 원형과 연결되고 그녀의 내면 세계를 일깨우는 능력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들이 정말 아름답네요 라고 가볍게 말할 때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는 나를 매혹시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들이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을 때 당신은 그녀를 관찰하고 그녀 자신도 눈치채지 못한 세세한 부분을 짚어내십시오. 바로 그 순간 마법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에서 벗어나 그녀의 감정적 투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오직 자신의 그림자를 이미 마주한 남자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을 구걸하지 않는 남자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일정에 작은 틈이라도 내달라고 애원할 때 당신은 그녀의 무의식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녀는 이를 설명할 수 없으며 오직 당신의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에너지를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빛은 상상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할 때 온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인 그 어둠, 통합된 고통, 인정받은 불안감은 당신에게 고유한 매력을 부여합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더 진정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박수갈채를 텄는 배우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정직함은 저항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그녀는 또 다른 팬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온전히 마주한 적이 있기에 편견 없이 그녀를 바라볼 수 있는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분 맞추기를 멈추고 당신의 중심에서 살아가기를 선택한다면 섣불리 반응하지 말고 쫓아가지 말며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저 숨을 쉬고 관찰하며 단단하게 서 있으십시오. 당신의 존재감만으로도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녀는 가장 끈질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여, 그것은 외부적인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작업에서 나옵니다. 여자는 가장 연락을 많이 하는 사람, 그녀에게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사람, 또는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감정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에게 얽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감정적 쇳내리기라고 불렀던 것으로 이성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촉발하는 당신의 존재와 연결된 강력한 감각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끊임없는 연락, 선물, 칭찬으로 애착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얄팍한 겉면에 닿을 뿐입니다. 진정한 욕내리기는 강렬하면서도 모순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 나타납니다. 당신이 틀에서 벗어날 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기를 멈출 때,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방어벽을 뚫고 들어가는 시선처럼 그녀가 동시에 생각하고 느끼게 만들 때, 그녀는 당신의 말은 잊어버리겠지만 당신이 느끼게 한 감정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 그녀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매달리는 10번째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 아니라 자아만 부풀릴 뿐입니다. 둘째, 감정적 독립성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기분이 그녀의 대답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단단함은 그녀로 하여금 당신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완전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은 갈망의 대상이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여성의 무의식이 상호 보완적인 것, 즉 여전히 신비로움으로 남아있는 것을 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9명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군중 속에 묻혀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성에서 우러나오는 에너지를 낼 때 그녀는 반항아, 현자, 야생의 존재 등 자신에게 결핍된 원형을 당신에게 투사하며 그것이 그녀를 강렬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 여백이 핵심입니다. 항상 시간을 내주지 않고 즉각적으로 답장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의 가장 강력한 원천인 그녀의 상상력이 자라날 공간을 남겨두십시오. 그녀는 스스로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오늘은 연락이 없지? 누구와 있을까? 그 시선과 그 이후의 침묵은 무슨 의미였을까?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욕내리기가 태어납니다. 그 창조적인 공백 속에서 기억이 세워집니다. 결핍에서가 아니라 이미 자기 자신을 선택한 남자의 에너지로부터 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깊은 인상을 남길지 등 빠른 해답만을 찾을 때 당신은 내면의 길을 선택하고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며 상처를 인정하고 바로 그곳에서 존재감을 뿜어내십시오. 그녀는 또 다른 동화 속 왕자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지탱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온전히 다듬은 남자만이 그녀에게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지배하거나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뿌리를 내린 진정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쉽게 매혹되지 않고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연기하지 않으며 무언가가 당신과 맞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을 흔한 선택지가 아닌 희소한 가치로 바라봅니다. 그 희소성은 중독성을 가집니다. 사실 그녀 역시 깊이 없는 가벼운 관계에 지쳐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오직 그녀의 외모, 그 이상을 들여다볼 능력을 갖춘 남자에게만 허락됩니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을 그녀가 입 밖으로 꺼내기도 전에 알아채고 당신의 관심이 항상 이어지지는 않지만 주어질 때만큼은 강렬하다면 그녀는 당신의 존재를 강력한 감각, 즉 통제되지 않는 안정감과 연결하게 됩니다. 이 조합은 그녀의 무의식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를 개별화, 즉 모든 부분을 통합하여 온전한 자아가 되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강인함과 취약함, 확신과 신비로움을 모두 갖춘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당신은 그녀 스스로가 갈망하는 과정의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엇을 주는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에 집착합니다. 자유롭고 이해받으며 흥미진진한 감정 말입니다. 나머지 9명은 단지 겉모습만을 인정해 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가 내면의 깨달음과 직면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착한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가장 깊은 원형을 활성화하는 감정적인 도전입니다. 그 경험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욕망은 자기 인식을 갖춘 남자만이 불러낼 수 있는 형상과 상징들이 살아 숨쉬는 무의식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를 원형적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에 여전히 결핍되어 있는 것을 체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 대기 상태 결핍을 내보일 때 당신은 어떤 기계도 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상징적 의미를 지닌 존재감 말입니다. 완벽한 남자가 아니라 판을 뒤흔드는 원형, 즉 새로운 세계를 여는 현자 홀로 걷는 전사, 틀을 깨는 반항아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상징하는 바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전통적인 남성의 각본을 부수고 매달리거나 인상을 남기려 애쓰거나 집착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중심을 잡고 선택하며 선별하고 행동하십시오. 오직 그렇게 할 때만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녀, 내면의 무언가에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그림자를 먼저 정복하지 못한 채 누군가를 정복하려 하는 것은 실패나 의존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상처에서 비롯된 행동은 결핍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통합에서 비롯된 행동은 에너지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자석처럼 강력합니다. 여성에게 10명의 구원자가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이 그녀가 감정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체화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온전한 관심의 중심이 됩니다. 이것은 조종이 아니라 심리적 공명입니다. 예측 가능한 패턴을 부수는 아주 강렬한 연결입니다. 여기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개별화가 들어옵니다. 가면과 역할을 넘어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어린아이나 굶주린 자아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로서 살아갈 때 그녀는 당신의 시선, 당신의 침묵, 당신의 경계선에서 그것을 감지합니다. 당신은 의존이 아닌 존경을 일깨웁니다. 나머지 9명이 그녀를 기쁘게 하려고 안달하는 동안 당신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녀 또한 자신의 그림자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드문 가치는 더욱 귀해집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어둠을 만져본 사람만이 도망치지 않고 타인의 어둠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그저 유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가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온전히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의 존중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꾸며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자가 깨달을 때 육체적인 것을 초월하는 연결고리가 태어납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감정적 희소성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밀당 게임이 아닙니다. 진정한 상호작용이 없는 곳에는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구걸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관찰하며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녀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제된 에너지에서 높은 심리적 가치를 인지합니다. 다른 이들은 결코 제공할 수 없는 가치 말입니다. 그들은 관심을 주지만 당신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역설적입니다. 가장 많이 매달리는 사람이 가장 적게 얻고 집착을 놓아버리는 사람이 가장 많이 끌어당깁니다. 멀어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치명적으로 매혹적입니다. 비위를 맞추는 사람은 잊혀지지만 감정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녀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녀를 뜯어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통해 그녀가 아직 보지 못한 그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주면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10번째 구원자에서 벗어나 거울 같은 남자가 됩니다. 그녀의 그림자, 그녀의 욕망, 그녀의 잠든 잠재력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 남자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긴다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가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강요하지 않고 끌어올립니다. 만약 그녀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당신의 길을 계속 갑니다. 냉정해서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 존중 때문입니다. 그 지점에서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를 선택한 남자는 게임의 규칙을 바꿉니다. 10명, 100명 혹은 1000명의 구원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잘 보이려 애쓴 사람이 아니라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을 만큼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했던 단 한 사람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가 되는 것과 유일한 선택이 되는 것의 차이는 근육, 돈, 달콤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감정적으로 통합된 진정성 있는 존재감에 있습니다.
이런 남자는 경쟁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으며 침묵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내면의 소음과 평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서는 침묵조차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를 직감했습니다. 여성의 무의식은 완벽함이 아니라 공명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중심에서 행동할 때 당신은 1000개의 가면보다 더 강력하게 진동합니다. 이런 유형의 남자는 뻔한 대사를 가르치는 수업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욕구를 버리고 깊은 울림을 주기로 결단하는 순간 빚어지고 길러지며 세상에 드러납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더 이상 경쟁하기를 멈추고 한계를 초월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애정을 구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을 기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게임 그 자체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댓글에 수업을 마쳤다라는 말을 남겨주십시오. 가치 있는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인사드리며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